20대에 서울 아파트로 3억 4천을 벌었다. 지역이 어디냐면 20대에 어떤 일을 해서 집을 살 수 있었는지, 소액 서울 아파트로 돈 버는 법 제 경험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멘토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30평 아파트를 4억에 사서 7억 4천에 파는 첫 부동산 투자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어요. 무려 3억 4천을 벌었는데요. 첫 시작은 8천만 원 갭 투자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파트를 잘 사면 저처럼 큰 돈을 버실 수 있고요. 집을 잘못 사면 그게 빚이 되고 내 인생의 위기도 될 수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절대 그런 일 겪으시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액 서울 아파트를 사서 돈 버는 거는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성공했거든요. 구독자님들이 정말 잘 되시길 바라면서 제 진솔한 스토리를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20대에 어떤 일을 해서 집을 살 수 있었는지, 이렇게 오르는 아파트는 어떻게 찾는지, 금매 잡는 법, 아파트 인테리어 대출금 싸게 받는 법, 집 최고가로 파는 노하우 제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게 구독 부탁드릴게요. 내 집 마련 왜 해야 돼요? 제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내 집 마련 꼭 해야 되나? 집값 너무 비싸서 그 돈 주기 사기 아깝고 일단 그냥 전세 살래. 집값 폭락할 텐데 그때 사지 뭐. 이러면서 돈을 안 모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 집 마련은 무조건 빨리 할수록 이득이에요. 이런 생각은 나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다, 이 생각에서 시작되는 건데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나중에 몸을 다쳐서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실직을 할 수도 있죠. 또 결혼을 못해서 혼자서 늙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 집이 없다면 모은 돈 다 까먹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 집이 있다면 일을 안 해도 그 집을 월세를 줘서 월세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살 수도 있고요. 저처럼 8천만 원으로 산 집이 7억 4천까지 올라서 3억 4천이라는 큰 시세 차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집은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집 사는데 필요한 돈은 어떻게 모았어요? 저는 겉으로 보기엔 20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20대에 서울 아파트를 사고 그 집에 실거주까지 했단 말이죠. 주변에서 봤었을 때는 멘토리 제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했던 거지? 궁금했을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진짜 열심히 산 제 인생 스토리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로 큰 돈을 벌었던 사건이 대학생 때 초등수학 인강 강사를 했던 건데요. 한때 제 꿈이 스타 강사였어요. 갑자기 스타 강사? 하실 텐데요. 저는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이 되고 싶었고 고소득 직업에 대한 열망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대학생 때 강성태 씨가 운영하는 교육봉사 동아리 공신을 했었어요. 근데 그 동아리에서 만났던 친구가 야 멘토리야, 너 혹시 초등수학 인강 찍어보지 않을래? 내가 아는 출판사 사장님이 지금 여자 강사를 급하게 찾는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운 좋게 뽑혔고 초등수학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권의 책을 다 찍는 인강을 하게 돼요. 이게 책 수도 진짜 많지만 강의당 페이가 굉장히 센 직업이 바로 인강 강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촬영장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 반낮 새벽 가릴 거 없이 그냥 미친 듯이 강의를 찍게 돼요. 그래서 그 전권을 다 찍고 나니까 제 통장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제 첫 시드머니예요. 굉장히 운이 좋았죠. 근데 강사 일은 저랑 잘 맞지 않아서 저는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를 합니다. 대기업 회사원은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직업은 아니니까 제가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월급쟁이도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이직을 할까 부업을 할까 하다가 저는 부업을 하게 되는데요. 회사 몰래 할 수 있고 대박나면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 바로 인터넷 쇼핑몰이더라고요. 그래서 방구석에서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합니다. 제가 회사 다녔을 때는 퇴근 후 새벽 2시까지 CS, 포장, 신상 촬영 및 업로드 다 했고요. 주말에도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온라인 쇼핑몰 일을 하고 있고요. 공동구매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도 하면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면서 큰 돈을 벌고 있어요. 도전하는 일들도 있어서 저는 새벽 5시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는 겉보기에는 단순히 대기업 직장인이었지만 대기업 직장인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양한 부수입을 가지고 제 시드를 빠르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직장인도 월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부업으로 먼저 저처럼 도전해보세요. 그게 잘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직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8천만 원을 모았고 이것으로 첫 부동산 투자를 시작합니다. 8천만 원으로 서울 30평 아파트를 사다. 지역은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전재산 나누기 0.1을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의 가격이에요. 생애 최초는 80%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이 성립하는데요. 저는 8천만 원을 모았기 때문에 4억 집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4억 집이 서울에 많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8천만 원으로 4억짜리 중랑구 30평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집값이 4억에서 7억 4천으로 올라서 이번에 팔았고 3억 4천 시세 차익을 본 거예요. 이렇게 저평가된 앞으로 오를 좋은 아파트 찾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캡처하세요. 이 조건을 다 충족하는 아파트라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샀던 중랑구 아파트는 딱 이 4가지를 빼고 다 충족했기 때문에 중랑구에서 인기 아파트였고 제가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들 짚고 넘어갈게요. 역세권 아파트가 아니면 인기 아파트가 되기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필수 조건이고, 그리고 최대 600세대 이상 돼야 돼요. 대단지일수록 파워를 갖고 부동산 상승기에는 가장 먼저 상승하고 하락기에는 가격 방어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지일수록 좋고요. 헬리오시티,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래서 요즘 특별하고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제 선호도 높은 9평, 30평대를 사시는 게 좋은데 상급지 20평대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초중고 가까워야 전세 매물 잘 나가고요. 아파트 브랜드 중요하고, 그리고 구축 아파트 사실 때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 있는 곳, 그런 곳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얼죽신, 신축 아파트가 대세고요. 내가 어디 지역을 사야 될까 지역이 고민되실 때는 강남이랑 더 가까운 데를 선택하세요. 저도 이 선택지를 많이 충족하는 아파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엔 집값이 올랐다 생각해요. 방금 멘토리가 보여드린 이 조건들을 가지고 아파트를 찾는 거 좀 어려워요, 막연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실 어플을 가지고 빠르게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지역을 정하시고요. 아실 어플을 까세요. 그다음 많이 산 단지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금액대랑 체크하신 다음에 조회하시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아파트니까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이 정도 급이구나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최종적으로 중랑구를 선택한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절대 지역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출퇴근 편한 서울, 그리고 30평 아파트를 사고 싶었는데 가진 돈이 8천만 원 뿐이라 노도강, 금강구, 그리고 중랑구까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이 중 중랑구를 택한 이유는 저는 모든 미팅이랑 업무가 다 강남으로 통하기 때문에 강남이랑 가깝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강남이랑 중랑구가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일단 황금 노선 7호선이 통했고요. 고속터미널역까지 저희 집에서 30분이면 갔고 강남역은 한 50분이면 갔었어요. 그리고 7호선이다 보니까 또 핫플레이스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편했어서 저는 중랑구에서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중랑구가 집값이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성동구, 용산구, 강남 다 올랐는데 중랑구는 그냥 보합세였어요. 그래서 이미 오른 지역 말고 아직 오르지 않은 지역에다가 내 돈을 투자하면은 그 아파트가 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랑구라는 지역을 선택하고 아까 보여드린 그 조건표를 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찾는데 이 조건을 다 충족한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몇 개 없어요. 금방 추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표를 꼭 캡처하시고 나중에 내 집 마련하실 때 이걸 보면서 아파트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금매를 잡아서 4억짜리 서울 30평 아파트를 샀는데요. 제가 금매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금매로 집을 싸게 사는 법. 여러분이 사고 싶은 아파트를 5군데 정도는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 금매를 기다렸다가 나오면 즉시 내 돈을 넣는 겁니다. 금매를 잡으려면 네이버 부동산 알림을 해두는 건 기본이거든요. 알림 설정을 해놔야 금매가 등록되자마자 바로 잡을 수 있겠죠. 단지 알람 설정하는 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PC는 안 되고 어플만 돼요. 여러분이 사고 싶은 아파트 정보에 들어가시고 위에 관심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되세요. 매매, 전세 평형별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알람 해놓으면 지금 아파트가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내가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지금 6억에 팔리고 있구나, 7억에 팔리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급매물 알림 설정,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관심단지 매물 중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정렬을 하세요. 그 다음 가장 싼 매물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매물보다 더 싼 물건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라고 적혀있죠. 여기서 알림 받기 누르시면 급매물 찾기 완료입니다. 이렇게 알림을 계속 받으면서 저도 급매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수시로 부동산에 찾아가서 제 존재를 부동산 사장님한테 각인시켰어요. 8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이 나오면 집도 안 보고 바로 계약금 넣을게요 라고 했어요. 아니 멘토리님, 집 안 보고 사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니에요? 집 안에 하자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급매는요 집 하자 찾고 내고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먼저 돈 넣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집도 안 보고 계약금 넣는다고 말을 해두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집 팔기 쉬운 저한테 먼저 전화를 준 거죠. 그래서 진짜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넣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전에 임장을 가서 먼저 집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직방 어플을 진짜 강추드려요. VR로 집 내부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 채광도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어플이에요. 집 내부를 너무 현실적으로 볼 수 있어서 정말 강추드립니다. 집 대출이자 최대한 싸게 받는 법. 제가 8천만 원으로 서울 30평 아파트 지주인이 됐는데요. 와, 나 내 집 있다 하면서도 그 집에 살지를 않으니까 실감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에 언제 들어가서 살지? 그리고 이 집을 언제 팔아야지 내가 돈을 벌고 잘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때 부동산 폭등기가 시작합니다. 제가 진짜 운이 좋았죠. 그래서 제 집이 4억에 샀던 게 9억대 초반까지 오르게 돼요. 이때는 지방도 안 오른 지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와, 내 집이 10억을 가는구나. 나 빨리 이 집에 실거주 2년 채우고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한테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려면 전세입자분에게 돈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2% 중후반대로 굉장히 금리를 싸게 받아서 주변에 말했더니 놀라더라고요. 주담대 대출 싸게 받는 법, 은행 가실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찾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우리 동네 대출 상담사 찾기 검색하시고요. 상담사 찾기 바로 가기 누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상담사 찾기 하시면 그 지역의 대출 상담사분이 싹 나오죠. 여기서 최소 3분 이상 통화하시고요. 이자 제일 저렴하게 주시는 곳으로 대출 받으시면 되시겠죠? 올수리 인테리어로 최고가 아파트로 팔다. 그 다음 대출 받고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와, 이게 한 번도 수리가 안 된 집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원래 저는 올수리하고 들어가서 그 올수리된 집으로 좀 비싸게 팔 계획이 있긴 했어요. 근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제가 찾아봤더니 부르는 게 7천만 원, 8천만 원. 그냥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셀프 인테리어가 뭐냐면요. 그냥 인테리어 업체 전체 다 맡기면 거기에서 뭐 도배, 마루, 화장실 수리 다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반셀프 인테리어는 각각의 업체를 따로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배 업체, 마루 업체, 주방 업체, 창틀 업체 제가 다 따로 구해야 되고 스케줄도 제가 다 짜야 됩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반셀프로 견적을 내보니까 금액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반셀프 인테리어 업체가 어딘지, 견적은 세부적으로 얼마나 들었는지 관련 영상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비포 애프터 영상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기 연결된 링크로 한번 구경해보세요. 집 비싸게 파는 타이밍. 제가 올해 단지 내에서 가장 비싸게 판 집이었거든요. 로얄동도 아니었는데요. 이 집을 파는 타이밍을 정말 잘 잡으셔야 되세요. 내가 가진 집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더 오를 집인지 아니면 짧게 치고 빠질 집인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구축 아파트인데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이슈가 나오지 않아서 길게 들고 갈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랑구는 상급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르는 힘도 약했기 때문에 이쯤 돼서 내가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돈을 또 많이 모았기 때문에 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서 팔게 됐어요. 그래서 꼭 갈아탈 집이 마련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집을 파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 집을 어떻게 최고가로 팔았냐면요. 첫 번째로 올수리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를 너무 취향 들어가지 않게 딱 기본으로 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도 다 만족할 수 있게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냥 기본 신축 아파트 인테리어 이렇게 하셨다고 보시면 되세요. 취향이 들어간 인테리어는 비추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집을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요즘은 최대한 많이 내놔야지 집이 빨리 팔릴 수 있거든요. 요즘은 다리 아프게 부동산 다 다니면서 내 집 등록할 필요 없고요. 호갱노노에 내 집을 등록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그 주위 부동산한테 알림이 가면서 내 집을 다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갱노노에 내 집을 등록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집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많더라고요. 두 부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쿨하게 집을 보시고 또 사십니다. 이미 이 동네에 만족했고 이 동네에서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장단점이 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집 상태랑 가격만 마음에 들면 바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도 근처에 사시는 노부부가 사셨고요. 그리고 제 집을 또 신혼부부도 많이 보러 오셨는데요. 굉장히 미세한 하자에도 민감하시고 그런 하자를 가지고 깎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크게는 5천만 원까지도 깎으려고 하셔서 제가 정말 놀랐는데요. 각 부류의 특성별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예 집을 깎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1,000만 원, 2천만 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니까요.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1,000만 원 정도 업해서 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듯이 말했지만 이 과정에서 다 난관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들이 있거든요. 그치만 지금 좋은 아파트를 찾는 과정,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내 집 마련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또 좋은 집을 다시 사게 되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럼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